시청하는 곡이 게재해주는데요. 아주 빠릿빠릿한 줄 알고 오냐오냐 했더니 지가 뭐나 된 줄 아네. 왜? 이제 일이 하기 싫어? 그럼 그냥 관둬. 위약금 내고라도 싫다고 끊어달라는데 뭐 났다고 28번씩이나 뺑뺑이 돌려서 못 끊게 해야 되냐고. 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누가 떠다 밀었어? 이렇게 부려 처먹었으면 최소한 준다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였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돈 그대로 준다고 했잖아. 없는 애라 그런가. 아주 더럽게 돈돈거리네. 우리도 엄연히 학교 생활의 연장이야. 이게 다 교과 과정의 일부라고. 너 임마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미치는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는 알아? 어? 거기서 이제 우리 학교 애들 안 받겠다 그러면 어쩔 뻔했어. 네가 후배들 앞길까지 막는 거야. 게다가 선생님의 말에 신이 눈물만 취업을 하염없이 흐르는 소희. 일단 가서 좀 쉬자. 그래야 모레 또 출근하지. 영화 다음 소희의 몇 장면이 나왔는데 어떠셨나요? 답답함을 느끼나요? 수업 시간에 성과주의에 대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 성과주의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 다음 소희는 학생의 자살 사건을 통해 모든 동아시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딜레마를 드러냅니다. 이 영화는 현대사회에서 성과와 실적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 가져온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며 주인공 소희의 비극을 통해 성과주의에 대한 깊은 반성을 이끌어냅니다. 현대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풍족한 사회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성과 중심 사회에서 경쟁 압박과 도태에 대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감정 없는 일하는 기계로 전락해 끊임없이 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깊은 무력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성과주의의 억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실적을 위해, 학생은 성적을 위해 노력하며 직장이나 학교 어디에서나 정량화, 가능한 결과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 종종 인간의 존엄, 행복감, 그리고 과정의 의미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노동 환경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가 준 생각을 바탕으로 성과주의가 현실에서 초래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과주의는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 승진, 처우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 또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결과를 중시하며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 소니 상무이사는 성과주의가 소니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성과주의가 실천에서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성과주의는 열정 집단의 소멸을 초래했다. 소니는 기술과 혁신을 중시하는 기업이지만 성과주의의 영향으로 직원들은 점차 평가 결과로 관심을 돌리고 단기 성과를 추구하며 기술 발전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주의가 도전 정신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성과주의는 단기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직원들이 안정적인 작업을 선택하고 위험이 큰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피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주의는 팀워크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성과주의는 개인이나 부서의 실적 표현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직원 간의 경쟁이 협력보다 크고 여러 부문에서 협력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소니의 실패는 물론 성과 평가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이 사례는 소니는 물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더 많은 기업들에게 경고의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구글 화웨이는 실적 관리를 이용해 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성공했다. 구글은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기업 문화를 강조해 성과 관리를 단순한 경쟁 도구가 아닌 팀 혁신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만들었다. 구글은 성과 관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핵심 관리 도구 중 하나가 OKR이다. OKR은 명확히 정의된 목표와 핵심 결과로 구성되며 목표 달성을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구글의 OKR 시스템은 전통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이 아니며 직원들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장려하며 단순히 목표 달성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중시합니다. OKR은 목표의 공개성과 협력성을 강조하여 구글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성과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차원 평가 시스템을 채택하여 단기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케어, 팀워크, 그리고 직원 개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성과를 과정 성과와 결과, 성과로 나누어 특히 장기 프로젝트에서 직원의 지속적인 기여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화웨이는 높은 크피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며 혁신을 지속해왔습니다. 매년 연구개발에 수익의 15% 이상을 투자하여 단기 목표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크피론을 피하고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에 기반합니다. 또한 화웨이는 순번 CEO 제도를 도입해 전략과 실행 방향의 일치를 보장했습니다. 이 제도는 8명의 고위 관리자가 6개월씩 CEO를 순환하며 기업을 관리하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비전을 균형 있게 맞추는 동시에 직원들의 행복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육 분야의 사례로 핀란드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핀란드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는 반성과주의에 기반합니다.
핀란드의 학교에는 표준화된 시험이 거의 없으며 교사들은 학생의 시험 성적을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비판적 사고, 창의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며 학습 과정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이러한 반성과주의적 접근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등과 개인화된 개발을 중시하여 비교적 자유롭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부 시험의 압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이 내적 동기를 잃을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모델은 글로벌 교육 개혁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를 다른 국가에서 적용하려면 각국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조정과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성과주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성과주의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두 가지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먼저 중국 하이얼 그룹의 자주경영체 모델, 하이얼 그룹은 전통적인 성과주의를 탈피하여 소규모 기업화 관리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각 부서와 심지어 각 직원이 하나의 자주경영체로 간주됩니다. 이 모델은 단기 크기로 평가하는 대신 직원의 자율성과 혁신 역량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하이얼은 기업의 혁신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도요타 생산 방식 도요타는 개인 성과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을 버리고 린 생산과 지속적 개선 문화를 통해 팀워크, 프로세스 최적화, 전반적인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생산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도요타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탁월한 브랜드 명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과주의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변혁이 필요합니다. 즉, 이는 결과 지향에서 종합 발전 지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목표를 중시하면서도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과 품질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둘째, 다차원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합니다. 셋째,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장려하고 포괄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넷째, 직원의 혁신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저희 기말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위는 2023년 개봉한 네, 동명 영화로 생각해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항상 제작된 없이 실화 오는 영화인데요. 거예요. 탄탄한 시나리오와 연출력, 그리고 배우들의 빈틈없는 명연기로 큰 호평을 받으며 각종 영화제를 휩쓴 그야말로 작지만 아주 큰 영화죠.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꿈이 있던 여느 소녀들과 다를 바 없던 소희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인센티브 지옥 속에서 처참히 짓밟혀가는 과정이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와 더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해자에 위치했던 전 팀장 또한 가해자이기 이전에 또 하나의 피해자였듯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현실이 그저 갑갑하기만 했는데요. 사건을 담당하고 소희의 행적을 파헤쳐 나가던 유진 또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열심히 수사에 나아가지만 학교들이 감시 의무 소홀히 하는 거 그거 가만히 놔두면 여기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걸 제대로 하는지가 저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봇 가서 취업률 타령만 할 게 아니라? 형사님, 교육청 예산이 특히 특성화고는 빡빡합니다. 취업률 떨어져서 우리 교육청 지원 끊기면 이 밑에 학교 몇 개는 그냥 문 닫습니다. 교육부에서 취업률만 보니까. 교육부요? 이제는 거기가 나옵니까? 학생이 일하다 죽었는데 누구 하나 내 탓이란 사람이 없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애인가 보던데 에휴, 그런 애를 그런 데다 보냈으니. 애초에 그런 데로 애들을 보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못하게 학교들 감시하는 거 그게 당신 책임이라고. 당신이 막을 수 있었잖아. 적당히 하십시다. 일개 지방교육청 장학사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교육부 가실랍니까? 그 다음은요?